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가 더 커지게 됐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으로 26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바로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는데요. 이 미 기준금리는 이 D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75에서 2%에서 2%에서 2.25%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인데 연준은 또 12월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예.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작년 11월부터 1.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0.75%포인트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미국은 당분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네요. 네, 이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향후에 얼마나 자주 또 빨리 올리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연준은 이번에 이 발표를 하면서 우선 오는 12월에 한 번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3월, 6월, 9월, 12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예. 이것은 지난 6월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2번 더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와 부합하는 절차입니다. 네. 연준은 나아가 내년에는 3번 더 올리겠다. 또 2020년에는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데는 미국 자신들의 이제 경기 동향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분기 성장률이 처음 예상은 2.8%였는데 이 부분을 0.3%포인트 정도 올려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2.4% 성장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서 2.5% 성장할 것이다. 다만 2020년에는 2%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예. 2021년쯤에는 1.8%로 둔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지만 이 수치 역시 잠재 성장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외화 유출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가장 이제 금리 차가 커졌을 때 이야기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예. 대규모 자금 유출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지금 상황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올해 3월에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양호한 대외 건전성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 불안 등으로 초래가 될 수 있고 간접적 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국가에서 이제 외채 만기 연장이 안 되고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 서든 스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불안이 주변 국가로 퍼지게 되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즉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의 달러화가 강해지면서 다시 북미 쪽에 투자 자금이 이동해서 일부 신흥국 자본이 유출된다면 전체적인 국제 투자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외 금리 차가 크면 클수록 충격파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차가 커질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과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오늘 또 허진호 부총재보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결과가 국내 금융 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더 커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미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올릴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동결했죠. 작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래 추가 인상 시기를 살펴왔지만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자꾸 벌어져서 지금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네. 7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이 나올 때마다 인상 가능성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언제 인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1년에 딱 8번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남은 게 또 2번입니다. 예. 10월 18일 또 11월 30일 2번이 남아있는데 언제로 잡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10월 인상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경기 때문입니다. 예. 한은이 이제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 때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텐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또 낮출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려면 매우 강한 명분이 필요하고 예. 더군다나 이제 10월 금통위 전에 물가, 고용 등의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더 위축될 우려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10월에 올리게 된다면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에 따라서 올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이 총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라고 언급하면서 한은에 대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립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나중에 수습은 예. 만약 그렇게 돼서 올린다면 한은을 향한 신뢰에 금이 가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올리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11월에 올린다고 해서 또 좋을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예. 어렵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내년 경기가 주목되게 되는데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보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한미 금리 차는 계속 커지고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또 1,500조 원에 달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가계부채 저금리로 인한 금융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죠. 따라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만약 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가계부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0월 우선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관련 내용 박진영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